안녕하세요. 손쌤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자, 50차시에서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51차시를 살펴볼 건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구국운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공령이 있고요. 보안회가 있고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구국운동에 포함이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모군란 이후네요. 80년대 이후에 회사들이 이제 내륙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뭘 만들자. 회사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동업자를 모아서 회사를 만들고요. 정부에서도 세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해운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80년대에는 회사 설립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방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요. 70년대부터 곡물들이 쭉쭉쭉 뺏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방공령을 규정을 했고요. 실제로 89년에 함경도에서 방공령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통보를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원래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전에 그래서 했는데 일본은 이런 늦게 받았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오히려 배상금까지 지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회사 설립과 방공령 등으로 경제적으로 구국운동을 했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회사 설립과 방공령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80년대에 또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80년대죠. 그 이후 있고 나서 상인들이 서울까지 상권을 확대시키니 우리는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 시전 상인들이 장사를 안 하겠다라는 철시투쟁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90년대에 상인들의 조직을 하기도 했었고요. 각종 회사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은행도 있었고 철도회사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화폐정리 사업으로 몰락했었다. 즉 80년대 아까 이루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년대 보시면 90년대에 등장했던 독립협회 아관파천이라는 그 러시아 공사관에 가고 나서 이권 침탈이 심해지죠. 그리고 특히 이 이권을 가장 많이 가져갔던 나라가 바로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부산에 있는 저령도라는 섬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걸 좌절시키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하게 되고요. 한러은행을 폐쇄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하고요. 이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등등을 이권을 막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독립협회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대 우리 러일 전쟁 이야기하면서 이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합니다.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뭐 군용지로 쓰든 철도를 까는데 필요한 영토로 쓰든 이렇게 땅을 가져가려고 하자 등장했던 단체가 바로 보안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안회가 거국적으로 반대 운동을 해서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하도록 성사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1907년 아까 차관 돈을 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게다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데 그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처리 비용도 조선에서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일제 예속이 되니 차라리 우리 이 국채보상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갚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을 됩니다.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각종 언론사, 대표적인 언론사가 이 대한매일신보인데요. 대한매일신보에서 중심이 되어서 언론을 퍼뜨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성금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이 일제가 이거를 탄압을 했었다는 거죠. 왜 했겠어요?
성금으로 갚아버리면 이 차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차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성금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있을 명분이 없겠죠. 명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을 탄압했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대한매일신보에서 이야기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한 제국의 존망과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이 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국토가 한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월남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월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재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천만 국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당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응당 자원에서 1원, 10원, 100원, 1,000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국채보상운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월남 같은 나라들이 이미 식민지가 되고 있으니 우리 식민지 되지 말자라고 했던 이 국채보상 운동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80년대 방공령 사건, 이게 80년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거 플러스 뭘 했다 그랬었죠? 그렇죠. 회사를 설립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0년대 뭐 여기 철시투쟁 이런 거 있었고요. 90년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독립협회가 러시아에 맞서서 저령도 조차를 요구를 반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900년대 들어와서 이 국채보상 운동과 00년대, 1900년대 보안의 활동 그리고 국채보상 운동이 있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10년 단위로 끊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단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4단원 마무리 활동하면서 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참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